코칭과 내부 게임. 지난 20년에 걸쳐 코칭의 성장은 오늘날의 도전적이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의 주된 학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내부 게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든 외부 게임을 숙달하는 것은 그 활동의 행동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경기를 하고 장비, 테니스 라켓, 스키, 공, 배트, 장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신체적인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중요한 과업을 완수하고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적용하고 절차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부 게임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내면의 정서적, 정신적, 정서적 접근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서 그 사람의 신체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조정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외부 게임과 내부 게임이 협력할 때 소위 몰입 상태에서 경험하기, playing in the zone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위적 노력 없는 탁월한 상태로 흘러갑니다. 집중과 몰입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이나 자기의심은 없이 자신감을 느끼는 상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 혹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 훌륭하고 뛰어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집중, 겸손한 권위의 감각, 오만함이 없는 자신감, 이완되고 준비된 신체 상태와 여유 있는 마음에 집중된 상태, 고민하거나 애쓰지 않고 나타내는 능력, 이와 반대되는 상태인 불안, 자신감 결여, 에너지 부족, 두려움, 스트레스, 정신적 마비는 수행의 여러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유발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제약은 그들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은 마음과 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내부 게임의 핵심입니다. NLP 3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내부 게임을 숙달하는 것은 우리의 세 가지 마인드로부터 지능을 동원하고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 사례. 내부 게임을 완전히 익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2009년 1월 15일에 있었던 소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기장과 승무원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US 항공사의 항공기 1549는 철새떼와 충돌하면서 엔진 2개가 모두 멈췄고 뉴욕시의 허드슨 강에 불시착해야 했습니다. 기장과 승무원들의 평정심과 집중력 덕분에 승객 155명 모두 비행기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했고 근처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뜻밖의 극한 위기 상황에서도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의 탁월함의 영역에 머물 수 있었던 덕분에 성공적으로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철새떼와 충돌하여 2개의 엔진이 모두 꺼진 상태로 강에 불시착하기까지는 고작 3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기장은 승객 전원을 대피시킨 후 기내를 2바퀴 돌며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의 침착하고 차분한 대응은 널리 찬사를 받았지만 그 상황은 설렌버거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인생의 내부 게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탁월함의 내부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았거나 패닉에 빠졌거나 생존 전략의 하나인 투쟁, 도망, 정지 사이에서 방황했다면 분명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차이를 만드는 차이는 아마도 자신의 내부 상태를 잘 다스리는 기작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강을 향해 활공했을 당시에 내면의 감정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외부는 침착했고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렌버거는 이보다 더 긴장됐던 적은 없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장은 착륙 직전 자신의 감정 상태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끔찍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렌버거는 탁월함의 영역에 머무를 수 있었고 항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상 착륙이라 불리는 일을 해냈습니다. 내적 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정심에 대한 설렌버거의 설명은 힘든 감정을 안아주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격렬한 내면의 반응을 안아줄 수 있을 때 그 반응을 뛰어넘는 거대한 내부 상태에서 그 감정과 함께할 수 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 빠져 있거나 대항하여 맞서거나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 1호 사고와 같은 기적을 이루는 것은 인지, 신체, 장의 세 가지 마인드에 대한 지능을 활성화시키고 정렬시키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방법이 근육 속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지적 방법과 지능은 항공기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체적인 요소 또한 중심에 있으며 침착하게 열린 내부 게임과 몰입 상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 요소들은 신뢰와 탁월함의 집단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팀의 집단 지능과 능력을 자극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리더십과 협동 작업, 그리고 거울 유런의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신뢰로서 설렌버거는 자신이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승무원들이 차분하고 침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기장이 자신감에 차 있었고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객들은 기장과 승무원들의 태도가 그들을 침착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침착함과 협조 덕분에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승객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2001년 9월 11일 재앙에서 생존한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침착하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며 서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에 쌍둥이 빌딩에 있던 많은 사람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수많은 계단을 내려와 빌딩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으며 그 비참한 사건에 더 많은 인명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지지는 사람들이 각자 그들의 탁월함의 영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서로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장의 한 유형을 만듭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원숭이 실험, 회피의 생각 바이러스를 만드는 주요 원숭이 집단에서 학습된 두려움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의 중요성. 몰입의 영역에 머무르고 세 가지 마인드를 통합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장 설렌버거가 이 기적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지난 42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 조금씩 규칙적으로 경험을 저축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잔고가 충분했기에 엄청난 거액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재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그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글래드웰은 전문 지식과 전문가 수행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에 의해 발표된 연구를 인용하여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1만 시간의 훈련이 관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웃라이어는 평범한 경험을 벗어난 어떤 것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과학적 용어입니다. 글래드웰의 책에서 그는 아웃라이어인 사람들, 즉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뛰어넘어 성공을 거둔 특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글래드웰은 그런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형태의 막대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비틀스, 빌 게이츠, 로버트 오펜하이머 등 다양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성공의 서막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을 어떻게 충족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비틀스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1960년부터 1964년까지 1200번 이상의 라이브 공연을 통해 1만 시간 이상의 연주를 하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충족시켰습니다. 글래드웰은 비틀스가 공연을 하며 보낸 그 모든 시간이 그들의 재능을 발달시켰고, 그래서 그들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연주를 했다. 그것이 그들을 만들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가 13세였던 1968년에 한 고등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1만 시간을 프로그래밍 하는 데 보내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충족시켰습니다. 인터뷰에서 게이츠는 그 당시 흔치 않았던 컴퓨터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가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1만 시간이 엄청난 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 동안인 것 같지만 진정한 발전과 변화를 추구한다면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인 린 코누엘은 당신이 훌륭한 것이 당신을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1만 시간의 훈련이 기본적인 수준이나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훈련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분하고 지루한 활동이라기보다 프랙탈이 형성되는 상호작용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심리 연습을 통해 기술의 습득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체면과 같은 다른 방법론들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리 연습을 할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재적으로 1만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 걸리는 총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든지 뛰어난 능력과 탁월함을 발휘하기 위한 토대는 훈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체 훈련은 외부 게임의 기술을 쌓는 것이고 게임을 하는 동안 그 기술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끔 근육에 각인, 머슬 메모리 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게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심리 운동과 신체 운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